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프로들도 모르면 쉽게 당하는 아주 강력한 호구 정석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순 살펴보면은 소목에서 걸쳐 가니까 평범한 정석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흙이 이어서 둔다면 백은 보통 받아두고요. 변으로 벌리거나 또는 걸쳐서 두어가는 바둑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두어도 한 판의 바둑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법은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쳐서 받는 거예요. 네, 호구를 치게 되면 똑같이 백이 이제 귀에서 한 칸으로 벌렸을 때 돌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발한 형태이거든요. 좀 더 가볍죠? 탄력도 있는 행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자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백이 만약 한 칸으로 받아주면요, 변으로 벌리는 것까지가 과거 정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정석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죠.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백으로 이렇게 한 칸으로 귀를 지킨 수가 약간 느슨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 일단 바로 들여다봐서 백돌의 약점을 추궁하면서 눌러서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변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귀 쪽을 걸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흙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 한 칸으로 그냥 받아주는 것이 불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프로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 많이 있고요. 모르면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만큼 이 호구를 쳤을 때 과거의 정석을 배웠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한 칸으로 받아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들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이렇게 받아주는 순간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흙이 좀 활발한 결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으로 벌리지 않고 이렇게 넓게 걸쳐갔잖아요. 그러면 흑진에 대한 침입이 좀 두렵긴 하지만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중앙 쪽 한번 밀어가고 건너가면 넘겨주어서 별게 없고요. 백도 늘어서 흑도를 좀 가르면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좌상 쪽에 백 한 점도 약간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칸으로 받아주면 손해다라는 거 이 형태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백이 둔다면 어느 곳이 좋을까요? 받는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호구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자리가 정수입니다. 들여다보는데 악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받아주면 흑돌이 뭉치게 되면서 또다시 몰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변으로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똑같이 걸쳐간다면 백에게 공격을 당해서 흑이 좀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변으로 벌려야 되는데 이 형태는 흑이 좀 당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라는 격언 또한 있지만 지금은 들여다볼 때 받지 않는 것이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 쪽으로 밀어서 받게 되는데 이때 한 점을 덜커덕 끊어서 잡는다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망했어요. 한 점 잡았지만 흑은 두터운 외세를 얻어서 백이 불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도 부분적으로 둔다면은 늘거나 젖히거나 이 두 가지 행마 정도가 떠오르는데 만약 이곳을 늘어서 둔다면 한 번 더 밀어두고요. 여전히 석점머리가 아파요. 이 젖히는 곳이 큰 곳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어서 둡니다. 그러면 백도 한 칸 정도로 지켜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를자에 건너붙이는 자리를 엿보면서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너붙이는 수 때문에 백도 받아야 되는데 활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변으로 널찍히 벌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최선의 대응이고요. 들여다볼 때 바로 있지 않고 일단은 밀어서 늘어갈 때 한 번만 밀어도 이득이에요. 두 번 밀어도 가능하니까 두 번 밀어도 선수다라는 거죠. 이 형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백으로서요, 들여다보았을 때 흑이 이제 잊지 않고 반발하는 것이 정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선을 젖혀가는 수가 강수이자 최선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이 막았을 때
단수를 칠 수가 있죠. 귀중한 선수이고 절대 선수인데 이렇게 단수 쳐서 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흙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흙도 여기서 한 칸을 뛰게 되는데 이곳을 한번 밀어서 모양을 확장시키면서 집을 넓혀갑니다. 네, 이렇게 두면은 뭔가 흙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흙도 좌상 쪽을 걸쳐가면서 큰 모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호각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153% 정도고요. 변으로 이 정도, 날일자 정도 또는 눈먹자 정도로 벌려도 괜찮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는 자리가 좋은 수예요. 그러면 이곳을 바로 끊는 것은 단수를 두 방 맞기 때문에 괴롭죠. 느는 것도 한 번 더 밀려서 민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는 수순이 좋았고요. 백으로서는 지금은 이선을 젖히는 수가 최선인데 이때 막아서 두어도 괜찮았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밀고 젖혀놓고 찔러놓고 젖힐 때 이어서 받아주고요. 이렇게 두어도 흙이 괜찮았지만 또 하나 변화를 추천드린다면 여기서 젖혔을 때 받지 않고 중앙 쪽을 날일자로 행마하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두는데 일단 날일자를 두게 되면 백이 이 한 점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작은 곳이거든요. 중복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변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변이 훨씬 한 점보다 크다 보고 있고요. 변에서 늘거나 날일자로 행마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날일자가 조금 더 활발합니다. 네,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서 일단락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다시 한번 호구를 쳤을 때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최선입니다. 흙이 받아준다면 무거워져서 불만이고요. 밀어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 늘어둔다면 한 번 더 밀어서 다시 돌아오세요. 백도 지켜야 하는데 이 건너붙이는 약점을 엿보면서 활용을 하고요. 다시 변으로 벌려서 상호 호각입니다. 백이 늘지 않고 귀를 젖혀서 실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흙도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비슷합니다. 확인해서 보여드리자면 손 빼는 것도 가능한데요. 부분적으로 이 수도 좋은 수예요. 가능한 수입니다. 이 수를 두었을 때 백이 이제 이 자리가 정수인데 인공지능은 손 빼는 것, 바둑판을 좀 더 넓게 보니까요. 이렇게 손 뺐을 때 자리가 블루스팟이 뜨네요. 백으로도 손을 빼고 둘 수 있고요. 둔다면은 이렇게 변으로 벌려서 일단락이 되는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쉬운 수순이에요. 이렇게 그냥 젖히지 않는 이유는 똑같이 전개되었을 때 추후에 백에게 이 단수의 권리가 있다 보거든요. 그럼 단수를 쳐져 있을 때 모양을 살펴보면 흙돌이 아무래도 중앙 쪽으로 좀 더 멀리 가 있는 편이 낫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더 활발하기 때문에 한 칸 더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석으로 전개가 되거나 또는 귀를 막아서 이렇게 중앙 쪽을 씌워서 두어도 괜찮습니다. 섣불리 끊어서는 안 돼요. 흙돌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백도 이렇게 찔러서 타협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상호간의 5대5로 호각입니다. 마지막 수법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호구를 쳤을 때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수는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손을 빼고 대세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손을 뺐을 시에 이 형태에서 흙이 둘 수 있는 행마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반발하기는 어렵죠. 이곳을 두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흙이. 네, 선수죠. 이 선에 들어가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 100 넉 점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늘어놓고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면 이 싸움은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도 젖혀서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흙이 이곳을 찝어가고 과거에는 이어서 받아주었었는데요. 이어서 두면 좀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구를 쳤을 때, 막혔을 때 귀에서의 집 차이가 나요. 양호구를 추천하고요. 양호구를 치고 늘어두고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거고요. 서로 만만치 않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붙이는 수가 아닌 날일자의 행마인데 이 수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정수이자 최선이에요. 이렇게 날일자를 행마했을 때 만약에 이 형태에서 맥이 그냥 받아준다면 당하는 형태인데요. 이곳을 찝어갔을 때 선수죠. 끊기는 약점 때문에 받아두어야 되는데 흙의 모양 정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형태가 남은 흙이 잘 됐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이 호구 모양의 날일자에서는 반드시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라는 격언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너붙여서 약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날일자로 행마를 해서 흙돌이 뭔가 엷어졌죠. 아까 이렇게 찝었을 땐 약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건너붙이는 교환이 있음으로써 약간은 불안합니다. 이때 흙도 날일자 정도로 중앙에 지켜두는 것이 정수고요. 이렇게 일단락 되는 형태입니다. 손을 뺐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손을 빼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손을 뺐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고 건너 붙여 놓고 여기까지가 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호구를 쳤을 때의 변화가 어렵진 않은데요. 만약 처음 당한 분이시라면 과거 정석대로 그냥 받아줄 부가 커요. 받아주었을 때 조금이라도 흙이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구 치는 정석을 실전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두기 아주 쉬운 정석이니까요. 꼭 한번 두어보세요. 저희 바둑킨 채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